독한 님들의 기쁘다. 왜 이렇게 내려갔어? 올라가야지. 나 몰라. 나 진짜 돈만 좋치면 너무 천박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질문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부자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얘기하는 건 딴 게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독한님 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1회 이제 방송할 때 그 투자 관련해서 공격적인 투자 싫으시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 좋다. 그래서 주식이 싫다, 뭐 안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여전히 생각은 변하시지 않으셨나요? 생각을 많이 해볼 시간이 없어서. 동네 아줌마 중에서 그러니까 제 지인은 아니고 저희 엄마 지인인데 얼마 전에 4억을 잃으셨다. 또 그리고 또 최근에는 6억 5천을 손실을 보고 지금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식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정말 재테크 손도 안 대는 그런 금융 문맹을 깨우쳐 줄 분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모신 전문가로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대표님 강연하실 때 이렇게 돈을 가르치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유명하신데 그때 이제 강연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강연하셨을 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시나요? 한국에 보니까 굉장히 유태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공했다는 의지도 강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뭘까? 돈을 감정적으로 다룬다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다룬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1등이죠. 그리고 행복지수 가장 낮죠. 자살률 1위죠. 빈부격차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취학 아동이고 5살이고 6살이고 하는 애들한테 어떻게 이제 교육을 접근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렇죠. 지금은 5살이지만 이제 금세 6살, 7살 돼요. 절대로 아이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아빠가 월급이 얼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수입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고 근데 이게 모자란다. 근데 우리가 노후 준비하려면 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애가 처음에 못 알아듣겠죠. 그리고 우리가 빚이 얼마다. 근데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들은 애가 못 알아듣겠지. 또 하나는 문제는 우리 애가 이런 거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최악의 교육이에요. 같은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도 부자가 돼야 되고 나도 노후 준비 돼야 되고 남편도 노후 준비 돼야 되고 돈을 멀리해라.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돈이 다 중요한 거 아니다. 다 거짓말이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 집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빠랑 이제 저랑 남동생이랑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돈이 지금 뭐 어떤 시대고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고 너도 네 뭐 월급 중에 얼마는 뭐 저금을 하고 뭘 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결혼해서 남편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그걸 적응을 못했어요. 밥 먹는데 왜 계속 돈 얘기만 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대학생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질문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그럼요. 돈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얘기하는 건 딴 게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돈 뭐 100만 원만 꽂아. 내가 갚을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70이 됐다고 보세요. 나이 들어서 없으면 더 안 꽂아요. 그리고 안 갚을 거 알거든요. 그럼요. 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안 꽂으죠. 네. 10만 원도 안 꽂으지.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회가 되죠. 영어로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Financial fitness라는 말도 써요. 우리가 건강하면은 운동 나가잖아요. 피트니스예요. 돈에 대해서 내가 건강한가. 근데 빚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몸을 좋게 만드는 건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해야 되죠. 그러면 5살짜리, 6살이 아니면 뭐 초등학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애들한테 자본주의를 가르쳐야 돼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죠. 워런 버핏은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은 뭐 하죠? 사탕 사 먹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하루에 1,000원어치 사탕을 사 먹은 사람은 매일 1,000원어치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른 생각을 했죠. 아, 친구들은 1,000원씩 가난해질 텐데 내가 사탕 나오는 기계를 설치하면 애들은 1,000원씩 가난해지는데 만약에 30명이면 어떻게 되죠? 나는 3만 원어치 부자가 되잖아요. 그게 부자의 말, 그게 자본주의의 첫 번째 결혼이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라도 일찍 사고 하루라도 늦게 팔아라.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사람 누구예요? 태어나지 않았다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제일 늦게 파는 거는 50년, 60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그거 가지고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절대 은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이들을 학교만 보내면서 교육을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교육을 끊으라고 하시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여러분들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으냐 아니면 공부 잘하는 대학 교수로 만들고 싶으냐, 제가 물어보면 다들 부자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부자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정된 수입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과외비로 애한테 주식에 투자해서 걔가 30살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게 수억이 될 텐데 그거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월급쟁이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자본가가 돼야 돼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 애가 잘못되면 안 될까?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전염병인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금융 지식이 옆에로 옮기게 되고 그게 한 마을로 옮기게 되고 어차피 공부는 취미가 있는 애만 공부 잘하거든요. 근데 애는 부자도 안 되고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뒤죽박죽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애를 부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부자 되는 방법, 그 사교육비를 끊어서 그걸 투자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약간 보험 상품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들게 되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 뭐 주식이나 펀드로 얘기를 하시는 거. 그렇죠. 보험 말고.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되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교육비가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 자동차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은 자동차가 필요 없는데 다 저렇게 자동차를 갖고 있을까? 저걸로 투자를 바꾸면 좋을 텐데. 세 번째가 보험이에요. 너무나 많은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위해서 교육보험을 든다. 그럼 우리가 대학교 갈 때 그걸로 쓰겠다. 제 생각 같으면 주식 투자를 해갖고 그 돈으로 대학교 보내는 게 훨씬 나을 거래요. 근데 대표님 사실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그룹사에는 메리츠 화재도 있는데 어쩌면 대표님께서 이 그룹사는 챙겨주시지 않으시는 건가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때는 좋은 보험이 네. 있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있죠. 정확하게 내가 보험을 왜 들었는지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럼 자녀분들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신가? 뭐 태어났을 때 뭐 정말 상품을 어떤 상품 가입해 주셨고 크면서는 어떻게 교육을 좀 해주셨어요? 그냥 뭐 그렇게 펀드를 계속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뭐 생일이다. 그런 물건으로 안 사주는 거죠. 근데 애들이 펀드를 싫어하잖아요. 막, 나는 저 장난감이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를 것도 사준 것도 있죠. 근데 그런 이제 저도 잘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사고 싶다. 그러면 게임을 살까 아니면 게임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줄까? 근데 애들이 그걸 납득을 했어요. 아니 우리 애는 납득 안 했어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미국에서 장난감 파는 데가 제일 큰 회사 토이저러스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주식을 팔아요. 미국 법에 아이들을 위한 주식을 특별히 따로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형을 사줄까 아니면 인형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줄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맥도날드에서는 먹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애들한테 맥도날드 주식을 20년 전에 사줬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인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엄청난 거예요. 산홍공상 상이 그냥 마지막이다. 돈만 줬으면 너무 천박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돈만 따라다니라고 한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해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금융, 돈,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저는 럭키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어요. 한번
네. 어려운. 그래갖고 저는 이제 막내였는데 우리 부모님이 막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부도가 나면요 구속이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식은땀을 흘리시고 매일매일 우리 어머니가 돈 구하러 다니는 거 보고 엄마 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빚이 많아. 아버지 사업 때문에 빚이 많은데 빚을 갚을 게 많아서 그렇단다. 빚이 뭐야? 그래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럭키한 거예요. 그래서 빚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그 은행에서 그 이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돈이 중요한 걸 알게 됐죠. 대표님께서 가지신 이제 교육관과 거기에 이제 금융교육, 경제교육,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